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법원이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토 결과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보강 수사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우선 기소된 이재명 대표 혐의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맡았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넘겼습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5일 만인데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법적으로 공영 개발만 가능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건설 분양 사업을 민간 사업자가 단독으로 시행하게 하고 부지 용도를 한꺼번에 4단계 상향해 주는 등 다수 특혜를 제공해 1,300억 원 넘는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애초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최소 200억 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 수사 결론입니다. 지난달 법원은 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된 데에 이 대표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검찰은 오늘 이 대표를 기소하며 기각 이후 시간을 갖고 검토한 결과 공소 유지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현동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당시 성남시장 뜻에 따라 움직였고 이 대표가 당시 보고받고 서명한 직접 증거도 확보됐다고 강조했는데요. 검찰은 또 백현동 의혹을 지난 6일 첫 재판이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과 병합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 시절 일어났던 범행이고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 구조인 만큼 이 전체를 법원에 설명하는 게 공소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가 관련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한 위증교사 혐의는 이번 기소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지난달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법리와 보강수사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북한에 지급할 방북비용 등 모두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신 내도록 한 뇌물 혐의도 역시 보강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이 계속 수사해왔던 만큼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 대표의 재판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번 기소로 법원에 걸린 이 대표의 혐의가 또 하나 늘었는데요. 이 대표는 이미 20대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담당 공무원이었던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3월 기소된 대장동 위례신도시 배임 혐의와 성남FC 제3자 뇌물 등 혐의 재판도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대표는 거의 매주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법원이 검찰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여 백현동과 대장동 재판을 함께 심리한다면 재판 건수가 늘어나진 않겠지만 이미 대장동 관련 기록만 수십만 장에 달하고요. 이미 이 대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서 1심 재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병합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대표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법원에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추후 위증교사 혐의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도 재판에 넘긴다면 이 대표의 이른바 재판 리스크는 더욱 심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